6.25 전쟁 당시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는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인의 전술로 밀어붙이던 수십만 중공 군조차 이들과 엮이면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사투를 치르면서도 전사자는 있을지언정 단 한 명의 포로도 허용하지 않았던 전설적인 부대, 이름도 몰랐던 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진짜 활약상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오늘 굿모닝 아침에서는 교과서가 차마 다 담지 못한 6.25 전쟁 속 숨겨진 참전국들의 믿기 힘든 영웅담을 지금 공개합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이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을 때 유독 중공군이 정면 승부를 피하려 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터키군. 터키군의 백병전을 중공군은 더 무서워했습니다. 김양 장리와 1.5.19지 전투. 터키군은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건 처절한 백병전. 중공군 참호 총검 근접전 분위기. 당시 종군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병전의 왕, 신의 손. 중공군 시신 상당수가 총검과 개머리판 흔적이었다는 기록까지 남습니다. 이후 중공군 내부에서는 가능하면 터키군과 정면 충돌을 피하라는 지침이 돌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군우리 전투에서 터키군은 포위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유엔군은 철수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키군 병력의 16이 쓰러졌습니다. 한편 여기서 잊을 수 없는 휴머니즘. 이 전쟁 속에서 한 터키 군인은 한국 전쟁 고아를 딸처럼 키우게 되는데요. 바로 영화 아일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터키인들은 지금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온 조금은 낯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수리라 불린 이들의 정체는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바로 강류대대였는데요. 최정예 엘리트 군인들을 파병하며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가서 승리하거나 죽어라.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은 진짜 전설이 됩니다. 화천, 삼각고지 등 가장 치열한 산악전마다 투입된 그들은 무려 253번의 전투를 치렀고 결과는 253전 무패였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수많은 사투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포로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는데요. 황실 근위대의 전통상 포로가 되는 것은 가문과 국가의 절대적인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자결을 택했고 심지어 전우의 시신조차 적진에 절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결사항전에 미군 장교들은 경악했고 훗날 군사 역사학자들은 이들을 향해 한국전에서 가장 특별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준 부대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전쟁이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조국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은 순식간에 반동분자로 몰려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조국에서조차 철저히 잊혀진 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에티오피아의 영웅들. 우리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돕기 위해 남미 대륙 전체에서 유일하게 총을 들고 찾아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들은 왜 참전을 결심했을까요? 배경에는 전 세계를 뒤흔든 냉전 체제와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구색 맞추기용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조차 혀를 내두른 지옥의 불모고지 전투. 콜롬비아군은 전체 병력의 20%가 사상당하는 처절한 격전 속에서도 결코 고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 훈련받은 강력한 게릴라전 능력으로 중공군을 뒤흔든 콜롬비아군.
이들의 처절했던 실전 경험은 훗날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콜롬비아 특수부대의 위대한 기반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군은 한국으로 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참전 직전까지 처참한 동족 상잔의 내전을 겪으며 온 나라가 피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스파르타 대대라고 불렀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열세 속에서 맞이한 381고지 전투, 사방에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수천 명의 중공군 공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화 300의 후예들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며 중공군의 공세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수많은 고지전뿐만 아니라 그리스 공군 역시 포화 속을 뚫고 끊임없이 보급품을 나르고 부상병을 후송했습니다. 교과서엔 거의 없는 이 위대한 기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적들에게 작은 호랑이, 리털 타이거즈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군이었습니다. 지옥의 폭차필 전투. 중공군은 태국군을 만만하게 보고 세 차례나 대규모 파도식 공격을 퍼부었지만 태국군은 이를 모두 정면으로 받아치며 막아냈습니다. 심지어 진지안까지 적들이 밀고 들어오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검을 뽑아들고 처절한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파병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라 최전선의 가장 뜨거운 포화 속을 지켜낸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나라, 평생 만난 적도 없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과 목숨을 바친 영웅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닌 이분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마주한 네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 중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든 영웅들은 누구였나요? 짧은 감사 인사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이 잊혀진 영웅들의 영혼을 우리 함께 기려주십시오. 이 위대한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되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